Q&A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. 이사님께서는 올해 연말하고 그다음 내년 1분기 이제 2분기까지는 마켓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이면 마켓은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요.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year to year 아니면 month to month 퍼센티지 인크리스 아닙니까? 지금 8% 이상 올랐는데 내년에도 또 8% 오른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러므로 해서 어, 어,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인베스터 다시 돌아오고 페드도 그 테이퍼링 아니면 인트레스트 레이트 하이크를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건 한 51%, 52% 정도. 예, 그 누구도 모릅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직 좀 전에 졸업한 학생이라 네. 질문이 몇 개 있는데 페드에서 그 말했던 것 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 긴축 정책을 시장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제대로 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살짝 생겼는데 무슨 의문이냐면 그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잘 된 현상이라는데 다시 지금처럼 올라올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축 정책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제대로 된 현상이다라고 페드에서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미래에는 한 2, 3년 뒤에는 다시 지금 수준만큼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나요? 어떤가? 이게 좀 아,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건 당연히 오릅니다. 2008년도 그랬고요. 2000년도도 그랬고 1930년도도 그랬습니다.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.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어요. 그 페드가 얘기하는 리퀴디티에 관한 겁니다. 웨이트를 올리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인베스터들은 이거를 생각하죠. 만약에 주식의 S&P에 투자를 했으면 나는 8%에서 10%를 얻을 수 있다. 번드에 투자를 했으면 그 전에는 1%, 2%도 안 됐었죠. 하지만 레이스를 올리면서 그게 4%, 5%, 6%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인베스터들한테 봤을 때 리스크 없이 4%, 5%를 딸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를 많이 지고 10%를 했을 때 그럼 점점점 번드가 더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그 리퀴드입니다.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있는 돈이 다른 에센 클래스로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은 리퀴디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. S&P가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수익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숏텀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롱텀은 계속 주식은 성장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도 거의 세상이 망한다고 했지만 2010년, 2011년도에 2008년도에 그 하이브를 찍었고요. 또 계속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리퀴디티를 줄이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리퀴디티를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조짐이 컸습니다.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시장이 있으면 나쁜 이렇게 bear 같은 마켓도 있는 겁니다. 그거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. 네, 또 질문하시죠.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여러 가지 금융 회사를 비롯해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 스트롱 달러가 미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이제 실적이 공개되면 드러나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 기업들한테 타격을 줬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? 네,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out of United States의 revenue가 얼마나 많이냐가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애플, 뭐 테슬라, 뭐 이런 주식들은 사실 미국 외에서 굉장히 많은 revenue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 됐든 그 valuation은 줄어들겠죠.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이 제가 알기로 15%에서 20% 줄어들었는데 그럼 거기서 100만 원이었던 돈이 15% 20% 줄어들어서 달러로 다시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
회사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. 그거를 자세히 지켜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스트롱 달러기 때문에 그 회사가 또 커스트를 어디서 받아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. 네,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 하나로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회사의 레비뉴 커스트가 어디 오냐에 따라서 그 임팩트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. 조금 부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. 전반적으로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? 네,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쁜 점은 말씀하신 FX 리스크가 있죠. 만약에 외국에서 많은 레비뉴를 끌고 오는데 거기에 그 커런시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불리함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리세션 피어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컨슈머 프로덕트나 그런 쪽에서는 계속 나쁠 수가 있습니다. 좋은 점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그 작년보다 많이 내려갔다는 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퀄빌리엄을 점점 좀 찾겠죠. 3Q 그 어닝들이 나오면. 그래서 그 두 개의 팩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마 확인을 해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결국에는 기업 종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어떤 항목, 그러니까 뭐 어떤 현금 보유액이나 아니면 어떤 동종업계나 어떤 기준이나 지표를 보고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그 리테일 인베스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장점은 자기의 프로페션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인더스트리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에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익률이 프리딕터블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수익률이 높으면 그 growth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. 하지만 이게 two dimension입니다. 그거는 그만큼 비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.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로 했어요. ARK 인베스트먼트가 잘못한 점의 하나죠. 굉장히 5년, 10년을 바라보고 모든 게 쌀 거라고 바라본 거죠. 하지만 그 당시에 블루 마켓 때 너무 비싸게 산 나머지 지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 60%라는 트랜지토리지만 수익률을 가진 겁니다. 그래서 이 인베스트가 어려운 점이 당연히 그냥 좋은 회사를 찾기는 쉽지만 그 프라이스 대비해서 좋은 회사를 찾는 게 또 하나의 디멘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겁니다. 결국은 이제 매크로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하고 종목은 기업은 분석 가능한 변수가 적고 예측 가능한 게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탑다운보다 바텀업으로 해서 종목별로 분석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좋다, 더 유익하다 그 말씀이시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오고 이제 뭐 연말 연초 쭉 넘어가면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뭐 개별 종목은 아마 말씀하시긴 어렵고요. 그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종이라든지 뭐 유망한 앞으로 뭐 그런 곳이 있다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기에 좀 좋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 이유는 제가 했을 때 모든 인베스터들은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년, 3년, 5년 후에 아무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는 거고요. 하지만 제가 그 섹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뛰었지만 그만큼 요번 20-30% 프라이스 커렉션을 겪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어트랙티브 해지고 있습니다.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고요.
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아직도 텍 쪽이 유망하다고 봅니다. 그 이유는 아직도 growth가 거기는 있고요. 이렇게 valuation이 interest rate이 오르면서 가장 많이 댐픈 당한 것도 텍 섹터이기 때문에 텍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고 봅니다. 예,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. 그 이제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주식이 현재 그 저점 논란이 있어요. 연말에 뭐 더 빠진다는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있고 보시기에 과연 지금이 저점인지 앞으로 더 빠지는 건지 빠진다면 얼마나 더 빠지는지 그게 아니라면 얼마큼 언제 그 반등이 일어나고 약간 전망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 네. 알려주십시오. 저도 100%의 확신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도 숏텀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valuation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20x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 정도의 valuation이면 attractive하게 하고 있고요. 지금 저는 이제 contingent가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Fed가 얼마나 더 인트레스를 올리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입니다.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그 Fed 인트레스트를 올린다는 얼마나 올릴지 어떻게 임팩트가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빙 타겟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prediction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메커니즘 정도는 지금 정도 S&P 500의 attractive 포인트에 들어왔고 그 Fed가 어느 정도 레이스 올리냐에 따라서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100% 장담합니다. 저희들이 히스토리에서 보시다시피 1930년도, 2008년 보시다시피 내려간 마켓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만은 진실입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